좋아요, 구독. 자,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날 발표된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이슈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크게 주목을 받은 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입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뭐 돈과 가장 밀접할 수밖에 없는데, 이 재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가지고 있는 땅 소유주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기존의 이제 집주인들이겠죠. 이분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면 조합원이 되는데,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이제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새 아파트를 짓는데,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 개수보다 더 많이 지어서 새 집인데 빈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빈집을 소유자가 아닌 분들한테 이제 일반 분양이라는 뭐 분양이라는 형태로 이제 팔아서 그 차익을 벌어서 이걸 공사비로 충당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되려면은 결국에 새로 사주는 분들한테 그래도 최대한 좀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조합원 분들이 내는 돈이 줄어들고, 그럼 내 돈 적게 들어가니까 사업을 해볼까? 라는 약간 그런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바퀴가 완전히 거꾸로 돌고 있어요. 이 공사비만 먼저 보면은 요즘에 물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마트 가면은 뭐 야채 사기 무섭다 뭐 이런 분들, 뭐 과일 하나가 값도 뭐 40% 뛰었다고 너무 하고요. 비싸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게 뭐 시장 물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건설 경기에도 똑같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만 해도 평당 한 500만 원, 600만 원 정도면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은 800만 원, 900만 원도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공사비가 비싸졌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 이게 좀 쉽지 않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반대로 또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침체가 되면서 비싸게 또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런 수요도 좀 줄어들고,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움직이기가 뭐 좀 어렵고 뭐 사업을 진행하기도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정부의 어떤 그 규제를 약간 좀 혜택을 좀 바꿔주고 하는 것들도 시장을 약간 좀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면제해주고 이런 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진행도 못하던 그런 단지들은 그래도 이제 1단계라도 시작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에 조금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동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좀 가격도 상승하고 했는데, 원래 진행하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진짜로 나 이제 공사비 얼마 들지, 나 그럼 부담금 얼마 내야 되지, 뭐 이런 계산을 해봐야 되는 단지들은 멈춰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정부가 말하는 그런 좀 공급을 하자라는 거에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시장이 좀 잠기는 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게 일기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구축 아파트 투자를 꺼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표님께서는 일기 신도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사실상 일기 신도시를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사전적 정의로 노태우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삼본. 근데 좀 옛날 도시 같은, 그러니까 신도시라고 붙여 있지만 좀 옛날 도시 같은 그런 느낌? 네. 네, 신도시 투자 어떻게 보실까요? 그 신도시는 이제 91년도에 보통 대부분 입주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새 도시였지만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신도시라고 말은 하지만 이제 구도시가 돼버렸어요. 벌써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들을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신축 아파트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논란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80년대 중후반에 워낙 집값이 막 폭등을 하고 전세가가 막 두세 배씩 뛰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노태우 정권에서도 빨리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 2년 차이로 수십만 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당만 얘기를 봐도 분당에 아마 9만 7천 몇 호 정도의 이제 아파트를 이제 그때 동시에 지었습니다. 근데 연식이 한 1,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 아파트들을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좀 낡아졌으니까 문제가 나이가 다 똑같으니까 나도 재건축하고 싶다면 옆 단지, 저 뒤에 있는 단지들도 다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정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선도지구라고 해서 뭐 어떤 시범 아파트 뭐 이런 개념처럼
특정 아파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약간 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따져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당이 한 10만 채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아파트를 10년에 걸쳐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은 1년에 1만 채씩은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최소 3년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첫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까지는 아파트가 안 생기고 부시고 짓고 있는 도중이니까 최소 3만 채를 부셔야 됩니다. 그럼 3만 채에 사는 분들이 1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10만 명, 이 3만 가족들을 어딘가로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빈집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아파트 살던 분들은 뭐 반지하 뭐 아니면 뭐 텐트 뭐 이런 뭐 노숙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러면 결국에 빈 집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3기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를 뭐 임대주택화를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 3기 신도시도 지으려면은 사실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매년 만 채씩 부셔야 10년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그 이하로 만약에 부시게 된다면 아마 한 30년에 걸쳐서 천천히 재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딱 제가 초반에 말했던 선도지구 딱 되는데 거기는 바로 되겠지만 조금 내가 후순위로 갈수록 이게 뭐 1, 2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10년, 15년, 20년을 기다려야 된다면은 야,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발표가 나와도 당장 뭐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성산 뭐 시형 아파트 그리고 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 저희 부모님께서 소연아 너 결혼할 때 아예 그냥 그 아파트에 들어가라. 좋은 아파트 필요 없다. 일단 거기 들어가서 버텨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반포 쪽에서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반포주공 아실지 네. 아시죠? 제가 입학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거기는 무너지지도 않고 새로 짓지도 않고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 생각 보면은 뭐야 여기 뭐 투자 가치가 있어가지고 뭐 성산 시형도 좋고 여의도 시범도 좋고 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신혼에 그래도 예쁜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여기서 10년, 20년 여기서 사는 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되려나? 뭐 빨리 되긴 하나? 뭐 재건축, 재개발 말은 나오고 있지만 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래서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다들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면 손해는 아니다. 이런 생각들로 이제 사시는 건데 뭐 그게 틀린 논리는 아닙니다. 결국에 이 건물이라는 건 낡아지면 새로 짓는 것이고 새로 짓게 되면 무조건 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신축 워낙 좋아하니까 가격이 이제 급등하는 건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오래 걸리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이제 뭐 그 조합이 설립되고 뭐 사업 시행이 되면은 뭐 한 5년, 6년 뒤면 새 아파트 생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셔놓고 한 3년 동안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뭐 문화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막 시공사가 막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죠. 변수도 생기는 거고 또 이제 돈 관련돼서 막 분쟁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한 나는 10년, 20년 느긋하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돼라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이걸 뭔가 전략적으로 이게 투자 가치가 엄청 높으니까 한 3, 4년 살고 바로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월세를 받는 거랑 혹은 시세 차익을 얻는 거랑 이 둘 중에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떤 쪽이 조금 더 유의미하다라고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이 어떤 성향마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월세를 받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 대비용으로 좀 나이가 한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좀 월세 위주의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게 좀 투자 좋을 것 성향마다 같고 다르다. 네.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사실 뭐 3, 40대만 되더라도 아직 근로소득이 꾸준히 나오거든요.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데 여기에 월세 소득을 추가로 더 받는 게 사실 뭐 내 인생을 막 완전히 바꿔줄 만한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기에는 약간 좀 시세 차익 위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나중에 뭔가 월세 나올 만한 걸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보통 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갈 길이 머니까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0 대책 중에는 소형 주택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신축되는 소형 주택에 대해서 원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종부세 산정 시에 주택수에 좀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소형 주택에 대한 정책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대표님께서는 살펴보실까요? 네, 저도 이거 정책을 이제 발표가 된 다음에 봤는데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주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영향을 좀 미비할 것이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선 두 종류의 어떤 제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아파트나 뭐 기존의 빌라 이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구축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없습니다. 이게 신축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한마디로 신축 빌라나 신축 오피스텔 같은 거를 분양받았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나 뭐 종부세 이런 거에서 좀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사고 싶은 거는 아파트고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데들은 지금 막 전세 사기 시장도 막 뭐 되게 혼란스럽고 이거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있는데 정부가 바라는 딱 신축의 비아파트만 사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 좀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잘 못 주고 있고 그 전반적으로 그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약간 괴리감이 있어서 실제로 그 발표가 난 이후로 뭐 특별하게 어떤 뭐 상황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인허가나 착공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 3년 정도 지나면 신축이 되게 부족할 것 같다라는 거를 정부도 인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책들을 발표는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리 풀어줘도 내년 내후년에는 빈집, 그러니까 새 집은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한 6개월에서 1년이면 짓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일부러 신축 빌라, 신축 오피스텔을 사라. 그 말은 이제 그런 걸 지으면 사줄 사람들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약간 유도를 하는 거죠. 비아파트를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걱정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약간 진행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 쪽은 지금 뭐 부실공사 논란도 있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110 부동산 대책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안타깝게도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대책들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지실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그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한번 확 하락을 한 다음에 생각보다 꽤 빠른 반등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점에서 샀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마음 반, 그다음에 지금은 너무 올랐는데 여기서 사도 되나라는 걱정 반 정도가 있으신 주식이랑 거거든요.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막 쭉 뭐 우상향을 간다 하면은 뭐 내가 조금 사볼 만도 할 텐데 그러기에는 뭔가 상황이 좀 여의치는 않은 것 같고 딱 그 정도 마음이실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제 주택 매수 심리도 거의 최저 수준이고 어떤 그 실제 거래량도 좀 적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말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집이라는 걸 꼭 안 사더라도 전세나 월세라는 걸로 거주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뭐 그런 걸로 거주를 하면서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도 뭐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내가 집을 사야 될까 말까 막 되게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지금은 뭐 분양가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 중에 좀 찾아보면은 그래도 조금 뭐 적정한 금액대에 미래의 신축을 살 수 있는 그런 분양이 아직은 있습니다. 청약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면서 뭐 올해 한 중반에서 올해 말 정도에 무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정도의 마음으로 조금 지금은 좀 진정하고 있는 것도 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청약 이야기 조금 더 네. 깊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청약 통장 매달 2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얼마나 쌓였을지 모르겠어요. 네. 우선 무주택자들에게 최고의 로또라는 말이 청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이게 다 옛말이라고 합니다. 높은 분양가에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고요. 앞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텐데 지금이라도 청약을 좀 도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도 요건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좀 이 청약
어디에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이 있다라면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이게 청약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로또 청약 하면서 이게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을 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원리를 봐야 되는데 기존의 로또 청약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춰놨기 때문이에요. 그런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데 이게 웬만한 지역에 다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청약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되기만 하면 한 2, 3억 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이걸 갭 차익이라고 부르나요? 뭐 확정 수익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어쨌든 이제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분양을 7억에 하면 이건 뭐 무조건 3억은 내가 버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장이 좀 침체가 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지금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송파, 서초, 강남구, 그다음에 이제 용산 정도만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로또 청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분양을 하려고 하는 곳들 보면은 당첨만 되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 차익이 나는 데가 있어요. 어디예요? 강남의 아파트들. 근데 문제가 분양가가 30억 중반입니다. 30억이요? 네. 얼마 현금 얼마 있어야 내가 될까요? 한 20억에서 25억 정도 있으면은 뭐 이제 그 한 10억의 차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싼 지역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폭 축소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해서는 로또 청약은 이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부자들의 어떤 뭐 놀이터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공공 분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공공 택지에서 뭐 분양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역을 뭐 무관하게 이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여전히 좀 저렴한 가격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요거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은 시세대로 사거나 아니면 시세보다 그래도 신축인데 살짝 비싸게 분양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청약에 대해서 메리트가 예전보다는 사실 없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년 뒤든 5년 뒤에 신축이 되는 걸 어쨌든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 지금 신축 가격에 똑같은 금액에 사도 4년 뒤, 5년 뒤에는 내가 싸게 산 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청약을 한번 도전은 해보시는 건 좋지만 청약만 하시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